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날짜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늘 말일에 하는 정상 루틴이 있어서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시작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일 루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송장 번호가 변경된 주문건들의 택배 번호 수정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주문 처리를 할 때 고객님이 주문한 제품을 알맞게 사서 오픈마켓에 송장 번호까지 입력을 해두면 이 송장 번호가 붙은 택배가 고객님 댁까지 전달이 되면 마켓에서는 자동으로 배송 완료 처리가 되고 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제품의 사이즈가 크거나 비정형화된 모양의 택배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 외에 다른 모양들이요. 그럴 때는 세관 통과 후에 화물 택배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일반 택배 번호에서 화물 택배 번호로 송장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사용하는 배송 대행지에 원래 적혀 있었던 택배 번호가 수정되고 저한테도 따로 알림이 오거든요. 그럼 저도 각 마켓에 들어가서 변경된 택배 번호로 수정을 해줘야 배송 완료 처리가 되고 또 정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올바른 정산을 위해 월 말에는 꼭 송장 번호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완료가 되지 않은 이상 주문건들 확인. 해외 구매 대행이 국내 판매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배송 기간이잖아요. 국내 배송은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거의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해외 배송의 경우에는 해외 내 이동 5일, 그리고 배대지에서 검수 및 포장, 출고까지 이틀,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에 한 7일 정도, 이렇게 총 14일, 그럼 거의 2주 정도 되겠죠? 영업일 기준 2주로 배송 완료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30일이니까 15일쯤 주문이 들어온 거는 배송이 거의 완료가 돼야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간혹 배송 흐름이 중간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멈춰 있냐면 첫 번째, 통관부호 오류건. 이런 오류들의 대부분은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개명을 하셨거나 아니면 고객님께서 아예 다른 통관부호를 적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낼 때 1차적으로 통관부호 유효 확인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통관부호 오류로 배송 흐름이 멈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관부가세 미납부건.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가져올 경우에 1인당 150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선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 해외에서 고가 제품을 구입했다면 공항에 와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판매를 할 때 제품 상세 페이지에 고지를 해두어도 고객님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읽어보지 않거나 혹은 읽어봤다고 해도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은 수입, 사용, 소비, 결제, 통보 이 탭에 멈춰 있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배송 흐름이 멈춰 있는 것을 판매자가 먼저 캐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고객님이 150불 이상의 제품을 구입해서 과세 대상이 됐다면 관세사 측에서 고객님께 다이렉트로 세금 납부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이 부분은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고객님께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가는 거라서 판매자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적어요.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 배송이 완료가 되었는지 혹은 중간에 배송 흐름이 멈춘 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세 번째, 문제 주문건들 정리. 문제가 되는 주문건들은 월말에는 꼭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통관부호 오류라서 정상 통관부호 요청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이 단종이나 품절로 비슷한 제품 또는 컬러로 다른 컬러로 변경해서 발송되는지 여부를 여쭤보았지만 답변이 없는 경우. 이런 주문건들은 임의로 취소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간혹 판매자가 취소를 하면 판매자 점수가 깎이는 마켓도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님께 취소를 요청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이미 제가 고객님께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취소를 요청드려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말에는 고객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주문건들은 임의로 취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자 점수는 판매 건수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다 회복하니까 괜히 판매자 점수 때문에 고객님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쿨하게 취소하고 다음 판매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반품 환불권 체킹. 반품, 단순 변심, 교환 이런 여러 CS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월 말에는 전부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모두 정리된 것을 토대로 최종 마진을 계산하고 있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반품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제가 놓치지 않도록 이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이번 달에는 강경 CS 한 건이 있었어요. 제품 썸네일에는 풀옵션 제품 사진이 한 장 들어가 있었고 상세 페이지와 옵션에는 기본 옵션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옵션 제품의 주문이 들어와서 고객님께 문자로 사진을 보내면서 지금 고객님께서는 이 옵션을 주문하셨다. 구입을 원하신 게 이게 맞느냐라고 여쭤봤고 이거 주문한 거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주문을 진행을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받기 전부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배송 지연으로 취소 신청을 하시고 연휴가 껴서 배송이 평소보다 늦는다고 선고지 하지 않았느냐 내일이면 도착한다고 겨우 달래놨더니 배송 완료가 되고 나서는 이 제품은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면서 왜 화물비를 내라고 하냐면서 온갖 꼬투리를 다 잡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몇 번 대응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 분이 아니어서 마켓으로 소통을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켓에 연락하셔서 또 난리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마켓에서는 고객님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면서 본인들이 지금 매우 난감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딜이 가능하겠냐면서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데 저희는 고객님과 나눈 대화 내역들, 문자 메시지들 이런 증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다 제출하고 해외까지의 반품비 계산 내역서 이런 것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객센터도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난처한 입장을 잘 설명을 하면 이때 글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도 뒤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잘 얘기를 하면 고객센터도 저희의 입장을 수긍하고 고객님께 성심성의껏 판매처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강경 CS는 이 고객님이 되게 협박을 하는 문자를 막 보내시는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고객센터 측에서도 그냥 판매자가 좀 손해봐주면 안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해도 고객센터에서 계속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대화가 오랜 시간 오간 끝에 제가 회심의 마지막 일격으로 선생님, 저희와 같은 판매자가 없으면 이 마켓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구매자의 숫자도 적어집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고객센터도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저희는 분명히 마켓에 수수료를 내고 정당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없이 그냥 판매자가 손해보고 끝내자는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판매자임과 동시에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 마켓에 제가 실망해서 등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마켓에서 고객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건으로 몇 주를 시간을 끌더니 결국엔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구매 확정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류 없이 잘 배송이 완료된 건들은 제가 예상했던 배송비와 실제로 부과된 배송비를 확인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순마진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이번 달 팔린 제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다음 판매는 어떤 전략을 세울지도 고민합니다. 높은 매출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판매에 대한 분석이나 매출 대비 마진 등을 잘 계산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간혹 구매대행 셀러님들을 보면 이 긴 배송 기간에 지쳐서 내가 물건을 팔 때 판매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해서 실제로 이 제품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마켓 정산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 사업 몇 달 하고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돈 잘 버는 줄 알고 신났는데 잘 계산해보면 역마진으로 무상 서비스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은 제가 설명드린 월말 루틴을 참고하셔서 매주, 정말 시간이 안 되면 최소 매달 말에는 내가 실제로 판매한 물건들도 확인하고 내 마진도 잘 계산을 하셔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한 마진을 가져가시고 또 그 다음 판매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자료들이 다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